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05번째 단어는 전격입니다. 옆에 마크에도 있듯이 번개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보시죠. 일단은 발음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국어 사전에는 전격이 아니라 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전은 장음이고요. 그래서 전격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걸 전격으로 읽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격으로 읽겠습니다. 자, 뜻은 이렇게 됩니다. 번개같이, 번개 전자가 보이죠? 급작스럽게 들이침. 그리고 말 그대로 강한 전류를 갑자기 몸에 느꼈을 때 충격. 약간 감전 같은 뜻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그 뉴스에 자주 나오죠. 뭐 연예계 뉴스든 정치계 뉴스든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전격 사임, 전격 탈당, 그죠? 전격 발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게 번개가 때리듯이 꽝꽝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표한다는 뜻은 알고 있지만 한자를 실제로 번개 전자, 칠격자를 쓴다는 것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 단어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1907년 황성신문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 전격의 뜻이 갑작스럽게 라기보다는 실제로 전기에 맞아서 감전되는 그런 사고를 일컫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황성신문 보시면 전격 치사 이렇게 돼 있죠. 누군가가 번개에 맞아서 사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치사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1941년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일보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어로 그 보도를 냈던 신문이죠. 그래서 뭐 임시의회, 소집, 그렇죠? 동조내각, 미고토나 댕깨기, 삭생, 전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전격 작전이니까 번개와 같은 전광석화와 같은 그런 재빠른 작전을 말합니다. 전격이란 말이 여기 있는 걸 알 수 있네요. 결국은 일본어에서도 전격이란 말을 그대로 쓰게 되겠군요. 그건 맨 마지막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이때부터는 전기에 맞는 것보다는 뭔가 빠르게 신속하게 되는 것을 갑자기 돌연 뭔가 발표되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소, 미국과 소련이죠. 전격 정상회담 이렇게 되어 있네요. 1972년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이때만 해도 정상회담을 소련과 미국과 소련이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뉴스였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격이란 말이 이렇게 자주 쓰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번개 전자 같은 경우는 밑에 이거를 번개전으로 그냥 보기도 하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거를 간체자로 쓰기도 합니다만 띠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의 소전체 전설을 보시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번개가 이렇게 꽈르릉 이렇게 뭔가 구름 아래에서 치는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펼 신자처럼 돼 있고 그게 나중에 바뀌어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아래에 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격 이렇게 얘기했죠. 역시 장음이고요. 7급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번개가 내리치는 모양, 구름 아래에 번개가 내리치는 모양을 본떴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펼신자의 변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어떤 단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건전지. 이거는 이제 영어의 그 dry cell을 그대로 의역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전해 액과 화학 물질을 종이나 솜에 흡수시키거나 반죽된 형태로 만들어 유동성 액체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fluid, 액체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전지를 말하기 때문에 뭔가 말라 있다. 그래서 dry cell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터리는 우리 표준어가 아니고 배터리도 많이 쓰지만 한때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배터리도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배터리는 누가 들어도 일본식 영어 발음이죠. 그래서 배터리라는 말 쓰시거나 건전지 혹은 이
건을 빼고 전지라고 할 때도 있죠. 네. 연못 지자인데 전기가 모여있는 어떤 그 못, 호수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축. 예전에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요즘엔 쓰이는 일이 거의 없네요. 그렇죠? 전기 축음기의 준말입니다. 옛날에 오디오라고도 했었는데 지금 오디오라는 말은 이런 전축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게 됐죠. 네. 축음기, 그죠? 음을 축적, 쌓아놓은 그런 기계를 말하죠. 타전, 이것도 가끔 신문이나 뉴스에서 볼 수 있는데 전보나 무전을 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는 현지 상황을 본사로 타전했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전보나 그죠? 무전 같은 거를 이렇게 따다닥 좀 빠르게 칠 수 있었겠지만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전보를 치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 말이 아직까지 남아서 타전하다라는 말이 지금도 가끔은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전, 이것도 가끔은 들을 수 있는데 그렇죠? 조문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내는 전보라고 해가지고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든가 라는 거를 좀 빨리 그렇죠? 타전하고 싶을 때 조전이란 말도 가끔은, 자주는 아니고 가끔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개, 전자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다음은 칠격자입니다. 칠격자는 상당히 복잡한데 일단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술의 차자가 되고요. 그 아래에 원래는 입구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런 모양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창수 혹은 몽둥이 숫자죠. 그 다음에 손숫자. 이 자체가 원래는 치다의 뜻입니다. 그렇죠? 창이나 몽둥이로 이걸 전차로 생각하겠습니다. 전차를 이렇게 지휘하거나 아니면 창을 들고 전쟁을 해서 적을 치러 나가는 모양을 나타낸 거고요. 이게 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 손 숫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칠격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약자로 아래 있는 이 부분을 빼고 이렇게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것도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물론 번째자는 그대로 씁니다만 타이완, 홍콩, 마카오에서는 그대로 우리처럼 이렇게 씁니다만 중국에서는 아예 이거를 이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칠격자는 4급에 배정되어 있고요. 수레를 뭔가 지휘하면서 아니면 창을 들고 적을 치러 나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외우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중국어로는 지라고 읽고 일본어는 게기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만 이렇게 좀 빠져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모양은 이게 굴대 예자, 굴대 세자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도 조금 줄여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죠. 술의 차와 똑같은 뜻이다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활용 단어 보시면 격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단단한 물체를 손이나 발 따위로 쳐서 깨뜨림. 그렇죠? 태권도에서 격파 시범을 보인다든가 할 때 많이 쓰죠. 그다음에 격추와 격침을 보시겠습니다. 격추는 아시는 바와 같이 비행기 날아다니는 물체를 쏘아서 추락시키는 떨어뜨리는 것 말하고요. 격침은 물에 둥둥 떠 있는 어떤 배를 공격해서 가라앉도록 만드는 게 격침입니다. 그래서 격추, 격침 할 때도 이 격자가 공격하다의 뜻도 있지만 무언가를 대포나 총 등을 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사격이 있고요. 총, 대포, 활 따위를 쏨. 그 다음에 저격이 있습니다. 저격이란 말은 요즘에도 자주 쓰이고 저격수 해가지고 손숫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사격과 저격은 다른 점은 저격은 몰래 숨기도 하지만 이게 노리다의 뜻입니다. 노려보다 노리다. 그래서 일정한 대상을 노려서 딱 정확하게 딱 지켜서 그 대상만 정확하게 쏘는 것을 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격수를 요즘 흔한 영어로 스나이퍼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보시면 조금 재미있는 표현인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면 유격이라는 표현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힘든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유격 훈련. 그렇죠? 그래서 적지나 전열 밖에서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적을 기습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유자가 도대체 무슨 유자인가? 보시면 이게 놀 유자입니다. 아니면 혹은
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가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서 좀 숨어 있다가 상황을 보아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그죠? 적을 공격하는 것이 유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리저리 떠돌다가가 이제 유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가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뭔을 가하다, 공격을 가하다의 준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이나 주먹, 몽둥이 따위로 때리거나 침, 그래서 가격이라는 표현에도 칠 격자가 들어가고요. 한 가지 유격은 유격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격은 아까 있으니까 손 숫자, 저격수든 유격수든 그런 사람이니까 기술을 가진 사람은 손 숫자를 써서 무슨 수라고 얘기합니다. 유격수 같은 경우는 재미있게 1루수, 2루수, 3루수가 있으면 1루, 2루 아니고 2루, 3루 주로 이쪽으로 타구가 많이 나가죠. 그 사이에 한 명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유격수입니다. 그래서 왜 놀 유자를 썼느냐? 아까 유격이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상황에 따라서 2루나 3루수가 잡아내지 못하는 그 타구를 잡아내거나 아니면 외야에서 온 공을 강한 어깨로 내야나 홈으로 송구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가장 역할이 큰 그런 수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격수만 혼자 외따로 떨어져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보통 그 안타라고 할 때 안타는 저도 야구는 잘 모릅니다만 타자가 안전하게 루까지 그렇죠? 1루나 2루나 3루까지 나갈 수 있게 치는 것을 안타. 그래서 편안하다, 안전하다의 뜻의 안타고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이건 안전타라고도 얘기합니다. 안전타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안전한 타구 때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루간 안타, 2루간 안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 루가 아니라 유입니다. 그렇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게 3루간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했습니다. 3루수가 있고 2루수가 있는데 여기에 유격수가 있죠. 그래서 유격수와 3루수 사이를 가로질러서 통과하는 안타가 3루간 안타. 그렇죠? 2루간 안타는 2루수와 유격수 사이겠죠. 그래서 2루간 안타. 그래서 이 유가 루랑 다르다라는 것을 혹시라도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격수가 왜 유격수인지, 유격 훈련이 왜 유격인지 이 놀 유자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유격이란 말에 대해서도 좀 따로 좀 떼어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격이란 말은 아니죠. 전격을 배우고 있죠. 번개 전자의 7격자. 한중일 3국 그리고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격이죠. 전격. 하지만 우리는 전격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먼저 보시면 이게 반짝 섬자입니다. 번쩍할 섬광할 때요. 그래서 섬격 그래서 샨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샨지 뭔가 번쩍 잠깐 동안 빠르게 공격하는 것을 샨지라고 얘기하고요. 디엔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아니고 잘못됐네요. 이 글자입니다. 디엔지 전격이란 말이 있는데 중국에서 전격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사전적인 정의에 있었죠. 실제로 전기에 닿아서 뭔가 전류가 흘러서 감전되는 것을 디엔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전격을 얘기하면 급하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연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전기에 감전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 일본어 볼까요? 중국어 더 보여주기 일본어 보겠습니다. 전격, 냉객기 해서 아까 보면 격자가 조금은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전격, 덴객기, 대기, 전격적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격적인 혼약 발표 우리도 많이 쓰죠. 그렇죠? 덴객기, 대기나 공약 합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일본에서 많이 쓰는 것이고 이게 아무래도 우리 쪽으로 영향을 줘서 우리도 많이 쓰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엔 그런 표현이 없는가 봤더니 돌연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요. 투란 발표하는 것도 혹은 굳이 쓰고 싶다면 샨디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플래시거든요. 그렇죠? 샨디엔 섬전이죠. 샨디엔 반 그래서 섬광같이 그렇죠? 섬광같이 선포했다.
국방부 장관의 사임을, 그렇죠? 라고 표현할 때 중국도 샨디에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만큼 혹은 일본만큼 자주 쓰지는 않는다는 것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영어로 보시면 immediately, 곧 즉시 이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promptly, 지체 없이, 그렇죠? prompt 있죠. 지체 없이 정도 되고요. 전격적인 발표 뭐를 했다. 그러면 make the surprise announcement라고 기사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전격적인 발표 정도로 의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즘에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전격 혹은 전격 과연 무슨 뜻이고 왜 그런 표현이 로 한자가 쓰여졌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또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